이 장외에서뿐만 아니라요. 여의도에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고 또 다양한 탄핵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장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3명 탄핵 보고,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예, 서적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탄핵은 그 검사로 비하면 소추기관이에요.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검사 역할이에요. 근데 이 검사가요, 수사권을 가지고 그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계속 이 기소를 남발하면 그럼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하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국회가요, 탄핵권 가지고 장난치면 이게 국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헌재감에게 구대빵으로 기각되고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보자, 완전히 마비시켜보자, 이런 의도만으로 과반 의석 가지고 무조건 탄핵하면요, 이게 국회 탄핵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에 부여된 제도적 권한도 자제하면서 서로에게 관용적으로 이래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권이 있으니까 아무나 그냥 다 탄핵하자,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검사, 판사, 대통령이 다 탄핵하자, 이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은 광기, 탄핵의 중독, 광기 멈추고 지금이라도 이게 자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게 진짜 국민 역풍도 엄청나지만 이게 민주주의 무너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황성필 부회장. 네. 지금 보면 입장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앙지검 차장단, 부장단, 대검, 부부장 검사단, 평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장외 집회에 민주당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건 정부가 잘못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또 탄핵까지 가기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장외 집회에 불이 민주당 예상처럼 붙지 않는 건데, 이렇게 탄핵들을 계속하게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의 반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역풍 같은 거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 민주당은 국민들의 역풍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표를 보면은 전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것은 반대로 민주당이 이러한 탄핵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저희가 그 중앙지검 그 검사 3명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탄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이 3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 중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일종의 간접 재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광조검사 21g이라는 무자격 업체가 지금 또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청을 내리더니 또 제주도에 있는 업체는 또 포천에다 재하청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리비서관에게 감사원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거 추천한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나서 수사받고 기소받고 재판받아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전에 민주당 집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집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파란색 옷도 입지 않았고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맨 앞줄도 아니고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5차 장외 집회 현장을 저희가 위에서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이 어느 정도 왔는지는 추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집회와 한번 비교해 보셨을 때 더 많이 왔는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비가 살짝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곧 나오겠죠.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앉아있는 맨 앞줄이 아닌 이재명 대표는 뒤에 이해식 비서실장과 함께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해식 비서실장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죠. 예, 네, 저 뒤에서 저렇게 손팻말을 들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조국 대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투샷이 잡혔다면 어떤 그림이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나는 탄압의 희생양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고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뭐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 발언을 왜 소환했냐면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성파 의원이죠. 양문석 의원이 검사 33명을 특정해서 구족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뭐 삼족이라고 하면 뭐 그 친가 외가 처가 뭐 이걸 삼족이라고 하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구족까지 하면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김옥균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고종이 그야말로 김옥균 관련해서 삼족을 다 멸해버리고요. 그 이상까지도 다 사형에 처해가지고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저런 조언했는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은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법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예요. 행정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데라고요. 그런데 입법부는 어떤 데입니까? 법 자체를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예. 아무리 양문석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헌법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연주화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양문석 의원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구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조선의 무슨 뭐 정승판서 뭐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성필 그 위원장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 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낮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이 저런 양문석 의원 같은 사람들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전 이런 부분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얘기는 좀 자제하라라는 걸로 해서 많이 좀 톤다운이 됐는데 이 검사들을 향해서는 탄핵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게 양문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인식은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명 발표했죠. 33명 명의로요. 저는 최소한의 수호지심이 있는 집단인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런 볼륨의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안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4시간 반이 넘는 무혐의 브리핑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죠. 무죄 방면하면서 누가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까? 그때 기자들한테 거짓말했죠. 압수수색했다고요. 바로 다음 날 들통날 거짓말이었습니다.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 전담팀 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라인을 전면 다 교체했었죠.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들 입 한 번 빵끝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대비되는 광경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국민 신뢰 못 받는 겁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던 거 첨예하게 의견이 우리 패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서대국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SNS에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를 공유하면서 잘 정리돼 있다. 한번 읽어보면 나의 무죄가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보셨어요? 유튜브인데 기사만 봤고요. 예. 제가 판결문을 이게 다 봤는데요. 네. 제일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모 씨는 이게 위정으로 처벌받은 김모 씨는요. 왜 위정을 했을까요? 처벌을 각오하고 이 동기 부분이 아예 다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때 김모 씨가요. 백현동이 김인섭 씨하고 정바울 사장이 중간에 연결시켜줘서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상금을 아직 못 받고 사업하고 있는 상태에 그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집요하게 4번에 걸쳐서 정언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언 내용까지 알려줍니다. 그때 김병량 시장 측과 KBS 사이에 본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분위기. 그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변론조지서와 신문상까지 보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동기부터 연속 순서에 봐야 되는데 아예 판사는요. 2개 뚝 띄가지고 모자이크 딱 띄어놨으니 이게 전혀 위정에 고의가 없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검사가 항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범행 동기부터 과정 전체를 봐야 된다. 이래 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을 끝내고 지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는 저 멀리 쪽에서 오늘 벌어졌기 때문에 집회 간의 인력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말은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혹시 저 행진 과정에서의 발언이 전해지면 제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걸어간다고 하네요. 꽤 긴 거리인데 걸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주말에 차도 엄청 막히고 많은 분들이 보수단체 집회 또 진보단체 집회가 광화문에서 매주 벌어지다 보니까 다니기도 힘들고 광화문 오기가 두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저 집회가 12월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지 계속해서 뉴스톱10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